예, 기업 탐탐 시간인데요. 그 전에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소식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굿모닝 마켓워치를 통해서도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리스트를 확정 발표한다라는 내용 전해드렸었고, CNBC를 통해서는 좀 품목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방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수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 부과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지난 4월에 있었던 무역대표부가 얘기했었던 규모 그대로고요. 중국에서는 보복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G2의 무역 전쟁도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기업 탐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박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베셀은 LCD나 OLED 그런 패널들의 그 공정 장비, 인라인 시스템과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2004년 설립됐고 2013년 코넥스에 또 2015년에 코스닥에 이전 상장을 했고요. 본사는 경기도 수원, 또 베이징에 중국 법인이 있습니다. 인라인 시스템이라고 하면 좀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일단 각각의 공정 설비들을 하나의 자동 생산 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이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레이아웃을 설계를 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서 생산 라인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건데요. 이 장비 단품을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턴키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좀 타사 대비 차별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인라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80% 비중으로 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본사로 직접 가서 공정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로다부터 언로다까지 쭉 연결하는 인라인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또 그 그라스를 데이터를 쭉 보존하고 가는 모니터링 해주는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고객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하드웨어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조립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소프트 엔지니어들이 와서 소프트적으로 디버깅을 하고 이제 그게 끝나면 분리를 해서 출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베셀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키워드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셀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을 해보면 중국인데 중국 시장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설립 초기부터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좀 활발하게 장비를 납품을 해왔는데요. 제일 유명한 중국의 BOE, CEC 판다 그리고 시소트 중국 메이저 패널 업체에 이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현지 시장 절반을 차지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십수년간 쌓아온 그 현지화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은 성장세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메이저 패널 업체들이 2020년까지 그 LCD 공장 7개를 좀 추가로 설립을 할 예정이고요. 신규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라인에 6천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도 현지 대형사뿐만 아니라 중견 패널 업체 등 그 매출 다변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 이제 메이저 중국 업체들이 OLED 투자 또 플렉시블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 양산이 이제 본격화되면 업체도 좀 수주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LCD 투자가 2021년까지는 이어져 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2020년부터는 중국에서도 OLED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아마 시작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그 LCD와 OLED를 병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계획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베셀의 두 번째 키워드를 항공기로 하셨어요. 요즘에 키워드 보고 제가 무슨 얘기할지 막 대략 맞춰보고 있는데 이게 베셀 디스플레이 업체니까 항공기에 디스플레이를 공급한다는 내용인지 왜 갑자기 항공기 내용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좀 다소 생소한 영역인데요. 항공기를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베셀이
항공기를 개발한다고요? 네, 순수 우리 기술을 통해서 네. 이제 3년간 개발, 3, 4년간 개발 끝에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건데요. 국토부랑 손을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 장비에 치우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5년 내에 항공사업 매출 비중을 이제 20에서 3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그 청사진을 세웠는데요. 제가 직접 이제 경비행기를 봤는데 이 경비행기는 최고 시속 245km에 최대 6시간을 날아서 1,400k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인증을 받았고 내년 양산을 이제 본격화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경남 사천에서 이제 초도 비행을 직접 시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직접 살펴보시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로 이제 찾고 있던 중에 우리나라의 그 항공 인적 인프라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그 지인의 소개로 해서 알게 됐고요.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챌린지를 했는데 오늘 이런 좋은 성과를 내게 됐습니다. 굉장히 의외네요. 그러니까 항공기 사업에 새롭게 뛰어든다고 하니까 약간 저는 내심 좀 걱정도 되는 것이 그러면 경쟁력이 웬만큼 갖춰지지 않으면 새롭게 이렇게 갑자기 항공기 쪽으로 사업을 뛰어들어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점이 있습니까? 네, 뱃살은 일단 두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예.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입니다. 네. 일단 안전성부터 살펴보면 첨단 탄소 복합 재료를 사용해서 좀 기체를 가볍게 했고요. 항법 시스템이나 뭐 자동 비행 장치 등을 통해서 이제 안전성을 좀 대폭 높였다는 설명이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2인승 경비행기 경우에는 한 2억 원대를 잡고 있습니다. 보통 아시아 시장에서 동급 제품이 한 2억 5천만 원에서 3억까지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좀 싼 가격이기 때문에 예. 가격 경쟁력을 좀 승부를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경비행기 시장은 우리나라에선 적지만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민간 차원에서 이 민간 항공 사업을 180조 원 규모까지 키우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2020년까지 경비행장 500개를 늘리겠다라는 목표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중국 각 성에 100개 정도의 이제 활주로가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내 그 한 만여 대 이상의 경비행기 신규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표이사의 직접 그 경비행기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갖고 제작, 그다음에 안전성 인증까지 받고 양산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양산까지 가는 그런 회사는 저희가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저희 산업으로 연계할 수 있게끔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면 아마 저희도 발빠르게 이제 움직여서 발전해 나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경비행기가 있으면 이제 활주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부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에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네. 국내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서 수도권에 좀 이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부지만 확보되면 2020년부터는 이제 연 한 100대 이상 신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좀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인터뷰 보니까 뭐 설계부터 안전성 인증, 양산까지 가는 회사는 처음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디스플레이 업체가 경비행기 제조업체까지 가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굉장히 좀 새로운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다 보니 혹시나 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뭐가 될까라는 궁금증도 있고요. 좀 계획이 있습니까? 네, 회사는 또 올해 또 이제 SKCS라는 그 기업을 지분을 11%를 매입을 했는데요. 예. 이 회사는 광고용 필름과 의료용 필름을 좀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보통 버스에서 보면 그 광고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쓰이는 그 필름을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앞으로 이건 디스플레이와 좀 어떤 생산 공정에서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외에도 벳셀이 보유한 어떤 자동화 라인, 이 생산 공정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정, 그리고 또 일반 물류 자동화 라인 등 뭐 스마트 팩토리 공정 등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업 다각화가 될 것 같은 벳셀이고요. 마지막 키워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키워드 세 번째는 사상 최대인데 이거는 좀 감이 옵니다. 실적 얘기겠죠? 네, 실적이 이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806억 원,
110억 원으로 한 83%, 405% 증가를 했고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업황 호조에 따라서 이익률이 대폭 개선이 된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중국향 수주 모멘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중국의 OLED 투자가 활성화되면은 이제 계속 그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회사는 좀 올해 실적도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패널 제조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 고객사를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신성장 동력인 항공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제 확실히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표이사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매년 그 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래 산업의 항공 쪽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좀 해왔고요. 또 한 가지는 자회사 편입을 통해서 매출 확대와 이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벳셀에 대한 실적 얘기까지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네. 그래도 중국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계속 예정된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좀 저평가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서 대표는 또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 그 경영의 의지로 자사주를 좀 매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는 이제 주당 현금 150원을 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기업 탐탐 벳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박수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